공교대 분류 16쪽. 된 사람도 있고 안 된 사람도 있고 좀 섞여 있는데 지금 상황이 일단은 좀 어려운 것들만 골라서 하는 거니까 어렵고 중요한 것들 같이 보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자, 2-1번을 한번 봅시다. 0, 1, 2, 3, 4, 5가 적힌 6장의 카드 중에서 두 장을 뽑아 두 자리의 자연수를 만들 때 그 수가 짝수가 됐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 확률을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체 확률은 뭐가 되겠어요? 이 5개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몇 자리 자연수? 두 자리 자연수가 되겠네. 자리가 두 개가 이렇게 생기는 것인데 여기다 그냥 표시할까? 10의 자리에는 0이 못 오죠. 0이 오면은 10의 자리가 안 되니까, 그치? 0 빼고 5개 중에 하나가 올 거예요. 5가지가 되겠고, 내가 만약에 1을 썼다고 생각하면은 요 1의 자리에는 0을 써도 괜찮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5가지. 자, 전체는 25가지가 되겠고요. 우리가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구해야 되겠다? 이 자리에 짝수가 와야지만 짝수가 만들어지잖아. 그렇게 되는 것들의 개수를 구해줘야 돼요. 요거는 조금 생각할 거리가 있는데 우선은 짝수가 되려면은 요 맨 뒤에 0이 오면 되죠. 0이 왔다고 치면은 5개 중에 아무거나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 5가지가 되겠지. 두 번째는 0 대신에 2가 들어갔어요. 2가 들어가 버리면은 짝수는 짝수야. 근데 이 10의 자리에 뭘 조심해야 돼? 0이 못 온단 말이야. 0하고 2는 못 와요. 썼으니까. 얘는 썼으니까 못 오고 얘는 원래 못 와. 1, 3, 4, 5, 4개 중에 하나가 들어가니까 4가지가 되겠네요. 여기 뒤에 4가 와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4가 온다고 한들 여기는 몇 가지가 되겠다? 똑같이? 4가지가 되겠다. 아무 차이가 없겠지. 숫자만 바뀐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짝수의 개수는 총 몇 가지가 되냐면 이렇게 13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25분의 13이 되죠.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다. 오케이? 자, 문제 3번을 봅시다. 이번에는 수직선이 하나가 지금 이렇게 있거든요. 수직선이. 근데 뭘 하고자 하냐면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오른쪽으로 한 칸을 이동을 하고요. 뒷면이 나오면 왼쪽으로 한 칸,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한다고 합니다. 이때 5번을 던져서 마이너스 3에 도착할 확률을 구하고 싶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던졌더니만 동전 던졌더니 앞면이 나왔어. 한 칸을 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네, 또 앞면이 나왔어. 이렇게 되죠. 네, 그 뒤로는 줄줄이 사탕으로 뒷면이 나왔어. 뒤가 걸릴 때마다 한 칸씩 앞으로 가니까 한 칸, 한 칸, 마지막 빠꾸에서 마이너스 1로 시작하겠지. 그 얘기야. 그러니까 앞이 2개 나오고 뒤가 3개 나오면은 결국 마이너스 1에 꽂히게 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한 건 지금 마이너스 3에 꽂혔으면 좋겠거든요. 그럼 그렇게 되는 거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야 돼. 어떤 게 될까? 앞이 한 번 나오고 뒤가 4번 나오면 되지 않을까? 앞이 한 번 나온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한 칸을 갔어요. 앞으로 이렇게 한 칸을 갔는데 뒤가 4번 나왔으니까 4칸 뒤로 가야 되죠. 한 칸, 2칸, 3칸, 4칸. 정확히 마이너스 3에 꽂히지. 그래서 앞이 한 번 나오고 뒤가 4번 나오면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아.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 처음에 뒤가 나왔는데 그 다음 앞이 나왔어요. 그 다음 나머지 3번이 다 뒤가 나왔어. 그래도 어디에 꽂힐까? 뭐 다른 데 꽂히나요? 그렇게 된다고 해서 여전히 마이너스 3이지. 그러니까 앞이 2번째 와도 괜찮고 3번째 와도 괜찮고 4번째 와도 괜찮고 마지막에 와도 괜찮아. 나머지가 다 뒤가 나오기만 하면 마이너스 3에 꽂힌다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3에 꽂히게 하는 가지수는 몇 가지가 되는 거냐? 하나, 둘, 셋, 넷, 5가지가 되는 거지.
우리는 지금 확률을 구하고 싶어. 근데 특정 사건의 확률을 우리가 먼저 구했어. 분자에 5가 들어가죠. 그럼 분모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될까? 동전을 내가 5번을 던지네. 한 번 던질 때마다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2가지지. 두 번째도 2가지, 세 번째도 2가지, 나머지 다 2가지. 그러니까 2가 5번인 거잖아. 그러니까 2의 5제곱이니까 32가지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확률은 32분의 5가 되겠다 라고 결론 내려주면 되겠습니다. 5번을 볼까요? 아무나 이름 나오는 문제가 제일 힘들더라. 준영, 지흥, 우진, 보미, 은지 5명이 한 줄을 서는데 보미 또는 은지가 맨 뒤에서의 확률을 구하시오. 봐봐 여러분들. 자리가 지금 5개인데 어디다가 줄을 치면 되냐면 첫 번째 줄에 한 줄로 세운 다에다 줄을 치고요. 그게 전체예요. 한 줄로 줄을 세우는 게 전체예요, 여러분들. 그럼 전체는 사람 중에 5마리잖아, 그치? 5, 4, 3, 2, 1 이렇게 주면 되겠네. 5명 중 1명이 없고 4명 중 1명, 3명, 2명, 1명 5, 4, 3, 2, 1이에요, 전체는. 특정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보미 또는 은지가 맨 뒤에 서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 보미를 한번 앉혀볼까? 보미는 자리를 먹고 들어간 거지. 나 여기 앉을 거야 하고 맨 뒤에 갔으니까. 사람이 몇 명 남아요? 4명 남죠? 이 4명이서 자리를 이제 마음대로 앉으면 돼. 몇 가지가 되겠어요? 4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 4, 3, 2, 1이야. 그런데 여기에 누가 또 올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자리에? 은지가 또 올 수 있는 거죠? 은지가 온다고 한들 경우의 숫자가 달라지나요? 여전히 사람은 4명이니까 4, 3, 2, 1이지. 4, 3, 2, 1을 2번 더 할 거야. 어떻게 쓰자? 곱하기 2로 쓰자. 4, 3, 2, 1을 2번 더 하는 거야. 4, 3, 1이 다 약분되죠, 이렇게. 시원하게 약분돼. 뭐가 남아요? 5분의 2가 되겠네. 그래서 5분의 2가 바로 확률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7번을 볼까? 뜻에 뭐가 아파? 여러분 이거 보자. 자, 이거 봐. 저요? 네. 9개의 제비 중 4개 당첨 제비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연속하여 3개의 제비를 뽑으려고 한다. 뽑은 제비를 다시 넣지 않을 때 3개 모두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을 구하시오. 자, 봐봐. 뽑은 제비를 다시 넣지 않는다에다 줄 쳐주세요. 내가 뽑은 거를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트라이, 이트 뽑아야 돼, 못 뽑아야 돼? 뽑아야 되겠지? 뽑을 수 있는 확률이 뭐예요? 9개 중에 당첨 제비가 4개니까 5분의 4가 되겠네? 이트는 뭐가 되겠어? 뽑아야 돼, 안 뽑아야 돼? 두 번째 트라이도 뽑아야 되겠지? 근데 내가 뽑은 거를 다시 넣어 아니면 가지고 가? 가지고 가지, 그치? 하나가 줄어들어. 근데 이것만 줄어드나? 당첨 제비도 줄어들지. 하나가 주니까 3이야. 3트. 하나 또 줄었어. 제비도 들고.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분모 분자가 다 하나씩 줄어든다는 거야. 그래서 이 세 개를 전부 다 곱해주면 뭐가 나오냐면 21분의 1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계산해주면. 자, 다음 장으로 갈까요? 중단원 마무리에서는 중요라고 돼 있는 거랑 맨 뒤에 있는 거 좀 도와줄게. 몇 페이지냐면 168쪽이에요. 자, 문제 2번을 보자. 문제 2번을 태훈이가 한번 읽어볼까?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두 수의 합이 7의 확률을 구하시오. 자,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진 자리에다 줄치시고 그게 전체예요. 당연히 하나당 경우의 수가 6가지니까 6 곱하기 6이죠. 그런데 두 눈의 합이 7이 될 확률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2랑 5. 또 뭐가 될까? 1하고 6도 되겠네. 또 뭐도 돼요? 3, 4도 되죠? 4, 3도 되지? 뒤집고 뒤집은 거 다 되지? 6,1, 5,2 다 되지?
그럼 몇 개가 되겠어요? 총 6가지가 되겠네. 그래서 6이 올라가면 약분하면 뭐가 되겠다? 6분의 1이 되겠다. 우리 인강이 다른 반에 수출이 됐다 그래. 책이 똑같은 거 쓰잖아. 이거 다 갖다 쓰고 있어 지금. 좋아요. 어? 좋아요가 없어 근데. 특히 마지막 부분에 되게 많이 쓰고 있어. 애들 화나서 싫어했어. 뭐? 너 같은 애나 그러겠지. 오늘 좋아요. 이 마지막 문제를 다 올려놓은 거 애들이 되게 유용하게 쓰고 있대. 숨겨놔야 되나? 다만 뺏기는 거 아니야? 일부 공개로 바꿔놔요. 일부 공개로 해야 되겠죠. 강사에 나오는 느낌이야. 자, 옳지 않은 거 골라달라고 합니다. 자, 5번 볼까요, 여러분들? 사건 A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으면 Q는 0이다. Q가 뭐냐면요,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거가 일어나지 않는 거니까 뭐가 되겠어? 한국말인데 힘들어, 그치?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데 그게 아니야. 그럼 뭐가 되겠어요? 절대로 일어나는 거지, 그치? 거꾸로 부정한 거니까. 절대로 일어나는 확률은 뭐예요? 1이죠? 그렇죠? 잘못됐습니다, 5번이. 그런 의미에서 약간 말장난이긴 한데. 자, 다음으로 갑시다, 여러분들. 어디로 갈 거냐면 10번으로 가겠습니다. 10번을 채훈이가 한번 읽어볼까? 한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질 때 첫 번째 나온 수의 수는 4의 약수이고 두 번째 나온 것은 적수의 합니다. 자, 전체 가지수는 몇 가지가 되겠어요? 당연히 6 곱하기 6이죠. 주사위를 두 개를 던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나온 눈의 수는 4의 약수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1, 2, 4, 3개 중에 하나가 들어가죠. 4의 약수니까. 그럼 몇 개가 되겠다? 3가지가 되겠다. 두 번째는 뭐가 나온대요? 짝수만 들어갈 수 있대요. 짝수는 뭐밖에 없어요? 2, 4, 6밖에 없지, 주사위에서. 그러니까 이게 3가지가 되죠. 이제 던지고 던지는 거잖아. 연속해서 하는 거니까 2를 곱해야 되겠다. 형이 약분하면은 4분의 1이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5번이 돼요, 정답은. 12번은 중요자는 안 붙어 있는데 여러분이 좀 많이 어려워하는 거. 이런 연결을 뭐라고 하죠? 직류 연결이라고 병렬이라고 그래. 직류 연결이죠. 한 방에 가는 거니까. 봐봐, 지금 이게 전기 회로가 있어. 서킷이 있는데 이거 오랜만에 그려본다. 중학교 때 되게 많이 그렸었는데. 중학교 때 배우는 거 아니에요? 중학교 때도 나와. 잘 알겠네? 물어봐야겠다.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A가 닫힐 확률이 5분의 4고 B가 닫힐 확률은 8분의 3이에요. 닫히는 거야. 그러면 그 얘기 먼저 해볼까? 열리는 건 뭐가 되겠어요? A가 열릴 확률. 닫힐 확률이 5분의 4니까 열릴 확률은 뭐가 될까? 5분의 1. 1분의 1이지, 반대니까. 여기서 열릴 확률은 8분의 5가 되죠? 이것도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때 전구에 불이 들어오지 않을 확률을 구하죠. 이게 전구가 이렇게 삐까삐까 이렇게 불이 들어와야 돼요. 들어오지 않을 확률을 구하고 싶대. 안 들어오려면 어떻게 돼야 돼, 여러분들? 응? 열려 있어야 되지. 근데 여러분 봐봐. 여기에 지금 있잖아, 이게 배터리가 있잖아. 전기가 이렇게 한 바퀴 흘러야지만 들어오는 거지, 그렇지? 이 방향으로 흘러야 되는 거죠. 둘 중 하나라도 열려 있으면 안 돼. 이해가 돼? 그러니까 A를 닫아도 B가 열려 있으면 전기가 안 통하는 거야. 당연히 둘 다 열려 있으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B를 닫아도 A가 열려 있으면 안 들어가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여기까지? 그러니까 하나하나 체크하는 게 좀 힘들 것 같아. A는 닫혀 있고 B는 열려 있고.
A는 닫혀 있고 B는 열려 있고 반대로 얘가 열려 있고 얘가 닫혀 있고 둘 다 열려 있고 다 생각하기 힘들잖아 조금. 우리가 또 뭘 생각하자? 마프를 생각하자. 전체 확률이 1이야.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빛이 들어와. 여기는 빛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빛이 안 들어오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지? 빛이 안 들어오는 확률을 구하고 싶어. 맞나요 지금? 그런데 그걸 구하기 힘드니까 빛이 들어오는 확률을 구한 다음에 그걸 1에서 빼버리면 반대쪽이 나오겠다.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다는 거야. 그럼 빛이 들어오는 건 언제예요? 둘 다 닫혀 있어야 되는 거지. 둘 다 닫혀 있어야지만 빛이 들어올 거 아니야. 그 닫힐 확률이 5분의 4랑 8분의 3이니까 이건 뭐가 되겠습니까? 5분의 4 곱하기 8분의 3이지? 둘 다 닫혀 있어야 되니까 순서 이해되니? 그거를 뭐에서 빼자? 1에서 빼버리자. 그럼 이 오른쪽에 나올 거라는 거야. 그럼 계산하면 1에서 몇을 빼니까요? 뭐 약분이 되는데 10분의 3을 빼니까 뭐가 되겠다? 10분의 7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생각하십시오. 네, 유용하죠? 자, 뒤로 갑시다 여러분들. 17번 한번 같이 볼게요. 17번을 준서가 한번 읽어주세요. 민준이 문제야. 17번. 10개의 제비 중 2개의 당첨 제비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이 주머니에서 예서가 제비 한 개를 뽑아 확인하고 다시 넣은 후 민준이가 제비 한 개를 뽑을 때 예서는 당첨되고 민준이는 당첨되지 않을 확률을 구하시오. 너무 좋다. 예선은 되지만 민준이 안 된다. 행복해. 예선은 안 되고 예선은 되고 민준이가 안 돼야 돼. 앞으로도 안 될 거야. 자, 근데 이제 예서가 뽑을 확률은 뭘까요? 전체가 10개죠? 그 중에 3개가 되는 거니까 10분의 3이에요. 자, 그 다음이 중요해. 예서가 뽑고 그다음 민준이가 예서 뽑잖아. 곱할 건데 뽑은 거를 예서가 가져가 안 가져가 여러분들? 안 가져간다고? 그렇네. 다시 넣네. 다시 넣으니까 몇 개가 되겠어 다시? 다시 이렇게. 다시 10개가 되지. 근데 민준이는 안 돼야 돼. 안 돼야 되니까는 7개 중에 하나 뽑아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되겠지. 그 뭐가 된다? 100분의 21이다. 나타나는 겁니다. 좋은가? 짜증. 자, 민준이가 나중에 공장을 차렸어. 공장을 차려서 주문이 들어왔는데 100개의 제품 중에 불량품이 10개야. 뭐 망하겠네 장사. 상태로도 아니고 100개 중에 불량 쓰레기가 10개, 정상이 90개 이렇게 있어. 이제 민준이가 팔아먹으려고 딱 2개의 제품 연속해서 뽑았어. 주문이 들어와서 2개 모두 불량품을 배송할 확률을 구해달라는 거야. 자, 하나 뽑았어 민준이가. 100개 중에 불량품이 몇 개예요? 10개죠. 근데 제품을 2개를 보내잖아. 두 번째 뽑을 때는 몇 개가 되겠어요? 그치, 99개가 되지. 그치, 다시 99개가 돼. 아니지, 99개로 줄어들지. 근데 불량품도 하나가 줄어들지. 한 놈이 가차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 줄어들었어. 확률은 줄어들지만 걸렸다는 거지. 이거 계산하면 뭐가 나와요? 약분도 잘 되고 하네. 뭐가 나올까 여러분들? 110분의 뭐가 나온다고? 2이 나온다. 좋습니다. 110분의 1이야. 그러니까 110개의 주문을 받으면 함량은 걸린다는 거야. 둘 다 불량품. 이제 열받는 거지 이제. 하나도 이미 충분히 열받는데 이 네이버 스토어에 평점 테러당하고 이제 막 쓸쓸하게 장사를 말아먹었다는 대담이 있다. 18번을 하연이가 한번 읽어볼까?
아니지. 20번을 읽어볼까? 그런데 그는 같이 존재하는 자리가 있으니 신선 전체이고 존재의 같은 영역을 해설을 했을 때 특이한 부분을 같이 보일 것이니 그런 해설의 경우를 벗어나거나 반대로 같은 경우는 생각하지 않는다. 자, 이 가운데 고리에 꽂혔으면 좋겠대. 가운데 고리에 꽂혔으면 좋겠는데 우선은 이 원 전체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야. 모든 점들이 다 꽂히잖아. 그치? 꽂힐 수 있는 거잖아. 여기도 꽂히고 여기도 꽂히고 다 꽂힐 수 있는 거야. 그거를 다 모으면 이 전체 원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모든 가지수를 다 더해야 되잖아. 그게 뭐로써 주어진다는 거야? 이 원의 넓이로써 주어진다는 거야. 점은 한 개, 두 개 못 쓰잖아. 그치?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전체 가지수는 이 원의 넓이가 되겠어요. 반지름이 4죠? 4, 4, 16. 16파이가 전체가 되겠네. 그때 이 고리 모양의 넓이가 바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를 다 더한 거야. 그쵸? 이 고리 어떻게 구해요? 이 전체 원에서 이 중간 원에서 제일 작은 원을 빼버리면 되지. 중간 원은 넓이가 몇이에요? 반지름이 3 아닙니까? 9파이지? 작은 원은 몇이에요? 반지름이 2니까 4파이죠? 자, 계산해 주시면 16파이분의 5파이니까 파이가 약분돼서 16분의 5가 되겠다. 가능성이 꽤 높죠, 확률이? 자, 교과서에서 쏙 빼온 거는 다 해보겠습니다. 좀 어렵지, 교과서에서 빼온 게. 교과서에 있는 어려운 걸 빼왔다는 거예요. 쉬운 걸 빼왔다는 게 아니고. 자, 문제 2번을 주화가 한번 읽어볼까? 생각보다 30이에요. 죄송하도 동계 올림픽 종목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을 조사하여 엠브레프를 나타내었더니 올림픽 종목 같았다. 이 학교 학생 중에서 이로 한 학생에게 가장 좋아하는 동계 올림픽 종목을 물었을 때 컬링이라고 답했던 확률을 구하시오. 컬링이 뭐지? 네? 여기 해가지고 그 영미 그거 그 영미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굴려갖고 이렇게 생긴 그 거기다가 이거 굴려갖고 넣는 거예요. 가장 정중하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아, 동생도 뭐 이쪽으로 앉아가지고 하는 거 말하는 거지. 네. 다리 빠개지겠다. 하면 뭐라고? 우리 동생도 그건 네 동생도 그걸 한다고? 안다고. 안다고? 너를 컬링 채로 이렇게 밀면 안 돼. 안 이렇게 쳐가지고는 이렇게 걸레 같은 거. 벼랑 끝으로 이렇게 미는 거 어때? 나 이름만 들어보지 본 적은 없어. 그때 혹시 유행 탔던 거 같은데 예전에 컬링 선수단 해가지고 도대체 그게 뭔가 싶었고 얘 그림이 있네 여기에. 네. 네 번째 그림이지. 마지막에 봅슬레이 아니야? 네. 딴 스포츠가 다닌다 싶어서 나는 봅슬레이 연습을 타고 내려가는 거니. 그렇게 치면은 뭐 스키도 타고 내려가는 거고. 다 쉬운 거면 보긴 쉽다, 그렇지? 근데 스키 선수는 봤어? 올림픽 가다가 자빠져가지고 허리 빠개져가지고 병원 실려갔잖아. 미국의 올림픽 선수가 이번에 밀라노 올림픽에서 은퇴 경기한다고 이렇게 점프했다가 허리가 자빠져가지고 이제 막 그 영화에서 그 뭐지 그 어떤 영화에서도 스키 점프하다가 다리 뽑아져가지고 그런 거 있는데. 그 사람은 다리만 뽑아졌지 실제 인물은 허리가 뽑아져가지고 못 일어나고 있대 지금. 은퇴 경기 한다더니 지금 은퇴했어. 세상을 은퇴했네. 어? 뭐라고? 강제은 원래 은퇴하려고 그랬는데 은퇴는 됐어. 근데 문제는 이제 사지가 움직이기 힘드니까 난 불쌍하더라. 목이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허리가 다쳤고 집에서 누워있는 게 최고야. 그치? 허리 다치면 못 움직여요. 당연하지. 여기 모든 우리 척추랑 신경이 다 모여있잖아. 허리가 되게 중요해. 다리는 움직일 수 있지 않아요? 여기를 타고 모든 신경이 다 흐르는 거야. 머리가 명령을 내리면은
명령에 도달해야 움직일 거 아니야. 그래서 딱 민준이의 때려야 되겠다는 명령 내리면 내가 주먹으로 때리는 것처럼 이제 머리가 내리는 명령이 이제 전달이 안 되면 못 움직이는 거지.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해. 허리가 등짝 때리고 하는 것도 위험해 사실. 다칠 수 있어 진짜. 뒤에서 보면 근데 저도 왜 너는 좀 다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자 봐봐 이제 컬링이 좋아요라고 대답할 확률이래. 여러분들 보니까 지금 요거 원 보이죠? 각도 한 바퀴 빙글 도면 몇 킬까? 360. 360. 사람이 360이라 생각하세요 그냥. 컬링을 좋아하는 인간이 몇 명인 거예요? 45명인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약분 8분의 1이 되겠다. 자 문제 2번은 조금 어려워. 교과서에도 있고 시험에도 자주 나옵니다. 한 바퀴 돌았지? 민준이가 다시 읽어봐. 네? 한 바퀴 돌았다고 너가 다시. 아이고 이거 오른쪽 그림과 같이 조점 P 1,1 Q 3,5를 지나는 직선이 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두 수를 각각 A, B라 할 때 직선 Y는 B분의 A, X다. 직선 PQ가 맞는 확률을 구하시오. 좀 어려운 문제 여러분들. 일단 설명 이해를 하면 좋겠지만은 지금 이해가 안 돼도 괜찮아. 좀 어렵기 때문에. 자 아무튼 이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나온 거에다 꽂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A 1,2가 나왔어. 첫 번째를 A라고 하고 두 번째를 B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딱 집어넣으면은 Y는 2분의 1 X가 되겠다 이 얘기야. 아무튼 간에 이거를 또 우리가 그릴 수 있잖아요. 그렸더니 어떤 일이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겁니까? 지금 주어져 있는 이 PQ 직선이랑 만났으면 좋겠다는 거야. 여러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만나려면 평행하면 만납니까? 안 만나지 그렇지? 평행하면 안 만나. 그럼 우리 평행한 걸 구하는 게 좋을까? 만나는 걸 구하는 게 더 좋을까? 어느 게 더 편해 보여? 평행한 걸 구하는 거랑 만나는 걸 구하는 거랑 어디가 좀 더 수월할 것 같아? 평행이 더 수월하지 않을까? 평행은 뭐만 확인하면 돼요? 기울기만 확인하면 되는 거지. 기울기만 똑같으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 맞는 확률을 구하고 싶잖아. 그럼 다시 뭘 생각하자? 우리가 좋아하는 와플 작용하자. 거대 와플을 가져왔어. 평행할 수도 있고 평행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평행하지 않아. 만나겠지. 또는 평행해. 그럼 만나지 않겠지.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만나는 걸 알고 싶어. 뭘 하겠다? 평행한 확률을 구한 다음에 1에서 빼버리면은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나올 거야. 평행하려면 어때야 돼? 기울기가 같아야 돼요. 그럼 우리 요거는 기울기가 지금 B분의 A예요, 그쵸? 근데 이 녀석 기울기 어떻게 구할까? 특강을 들은 사람이랑 바로 대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요 기울기 어떻게 구하죠? 점 두 개가 주어지면 기울기 구할 수 있다고 그랬어. 운경쌤한테 일러야겠다. 대답 못하면은 뭐가 나와 기울기? 기울기요? 기울기가 이제 그거 보고 하지 말고 2분의 4가 왜 2분의 4가 나와? 저게 2랑 4 늘어나. x가 2칸 늘어나고 y가 4칸 늘어나죠? 그러니까 2분의 4가 기울기지. 기울기가 2가 될 거야. 그런데 얘는 기울기가 b분의 a니까 기울기가 서로 이렇게 같아져야 되겠네. 여기까지 이해된거 있으세요? 기울기 같아야 돼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거를 잡아주면 되죠. 어떤 게 될까요 여러분들? a에 1 들어가면 돼요? 안 되지 그치? 2부터 가능해. a가 2면 이렇게 쓸까? 하나하나? 2면 1 가능하지? 2, 1, 2가 되니까 3이면 가능해요? 안 되지. 4, 2, 6, 3 이렇게밖에 안 되네 그치? 그래서 뭐가 되는 겁니까? 세 가지야 세 가지. 그걸 세팅할까? 1에서 뺄 거예요. 5를 평행하는 경우를 뺄 거야. 확률을. 경우는 세 가지야. 여기는 뭐가 오겠어요? 전체 가지수가 오겠지? 전체 가지수는 뭐야? 문제를 보니까
우리 세 번째 주사 볼까?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진다가 나와 있지. 이게 바로 전체야, 여러분들. 전체. 36가지가 되지? 약분하면 12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1 빼기 12분의 1이니까 12분의 11이 되겠다.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앞으로 생각해라. 오늘의 머리에 와플만 하면 안 돼. 그렇지? 다음 분기에 막 확립 500원이라고 와플을 그러면 안 됩니다. 오케이? 자, 문제 3번을 뒤에 있는 태훈이가 한번 읽어볼까?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입구를 공조하는 아랫부분만 이동하여 A, B, C 중 원하는 곳으로 공동을 칸이 있다. 입구에 공을 하나 넣었을 때 공이 B로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어디에 나온대요? 뒤에 나온다고 그러죠? 자, 공을 떼굴떼굴 굴려보냈어. 공이 어디로 갈까? 너가 선택해봐. 어디로 갈래? 여기 있어 지금. 어디로 갈래 너는? 왼쪽이요. 왼쪽? 그래, 왼쪽으로 가보자. 어디로 갈래? 왼쪽이요. 그 왼쪽으로 가면 되니? 오른쪽. 오른쪽으로 가야 되지? 얘 또 어디로 갈래? 공은 굴러가잖아. 여기서는 뭐 없죠?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거는. 공은 아래로 흐르니까. 우리가 선택을 한 거는 여기랑 여기에요, 그쵸? 두 번 선택한 거지, 그치? 왼쪽 오른쪽이 반반이잖아, 그치? 일로 가는 거는 확률이 뭐가 되겠어? 이렇게 가는 건 2분의 1.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는 건 2분의 1이죠, 여전히. 자, 빨간색 노트로 갈 때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야.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이야. 자, 이번에 색다른 길로 가보자. 태훈아 이제 어디로 갈래? 오른쪽. 어디로 갈래? 왼쪽. 그치? 정상인의 반응인데 이렇게 아까 왼쪽이 나왔을까? 너무 답정하잖아요. 그니까 답정론도 이상하게 되니까 정해져 있는데 대답이 나오기에 왜 뭐? 여기랑 여기가 선택을 하겠네요. 여기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이게 흘러가는 거야. 선택하는 게 2분의 1, 또 2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에요. 공은 하나뿐이지. 녹색과 빨간색이 동시에 일어날 순 없어. 더해주면 되겠다. 2분의 1이에요. 자, 문제 4번을 볼까? 문제 4번을 세훈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주사위 놀이를 즐기던 프랑스의 도네사이드들은 파스칼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다. 대량이 많은 A와 B 두 사람이 비기는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하냐. 오해를 먼저 A 사람이 상황을 가지기로 했다. 그러나 A가 밤에 B가 상해를 이기게 상황에서 힘을 전달해야 한다면 상황을 어떻게 나누어 가져야 할까. 위의 질문에서 A와 B가 나누어 가지는 상황을 비해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시오. 자, 5회를 먼저 이긴 사람이 이기는데 A가 4번 이기고 B가 3번 이긴 상황에서 게임이 끝났어. 상금을 어떻게 나눠 가져야 될까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여러분 딱 보기에 4대 3으로 가지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한번 그러면은 A가 이길 확률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최종적으로 A가 이길 확률을 먼저 구한 다음에요. 그 확률의 B로 돈을 가져가면 되겠어. 그렇지? 이거 확률은 가능성이니까, 그렇지? 가능성이 첩보니까. 그러면 지금 경우 4대 3인 거죠. 경기를 몇 번 한 거예요? 7번 한 거. 다시 재개한다. 8회부터 세보자. 8회를 딱 열었더니 A가 이겼어. 게임 끝나죠? 5대 3 아니야, 그치? 게임 끝나지? 5번 이기면 이긴다고. 오케이? 그런데 B가 이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몇 대 몇이에요? 4대 4지. 그럼 이제 돈을 걸고 한 번 더 싸워야 되겠네? 9회가 됐어. A가 이겼어. 게임 끝나 안 끝나? 게임 끝나지. 5대 4로 끝나. B가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B가 돈을 가져가겠지?
우리가 궁금한 건 지금 A가 이길 확률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주목을 하겠다? 여기랑 여기에 주목을 하겠다. 빨간색으로 칠한 루트로 갈 때 확률을 계산해주면 될 것 같아. 그게 A가 이길 확률인 거지. 그럼 일로 가는 게 끝났네? 근데 일단 게임 이겨야 되잖아. 8회에서. 그 확률이 뭐예요? 지금 문제를 보니까 빈칸에 기량이 같은 A, B라고 주어져 있죠? 기량이 같다는 게 뭐야? 기량이 같다. 기량의 뜻을 아는 사람. 그 비슷하다는 거죠. 능력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반반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A가 한 게임에서 이길 확률이 2분의 1이면 B도 2분의 1 반반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 빨간색 길로 갈 때는 확률이 2분의 1이에요. 게임 한 판만 내가 이기면 돼. 그래서 8회에서 A가 이겨서 끝날 확률은 2분의 1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색깔을 바꿔서 녹색으로 가볼까? 이렇게 갈 거예요. 근데 A가 졌지? A가 질 확률도 2분의 1이야. 이기는 게 2분의 1이니까 지는 것도 2분의 1인 거지. 그 다음에 8회에서 9회로 건너갈 때 A가 이겨야 돼요. 그것도 확률이 뭐예요? 2분의 1이죠. 그래서 이렇게 연이어서 게임을 하니까 곱해야 될까 더 해야 될까? 당연히 곱해야 되겠다. 연속해서 일어나니까. 그래서 4분의 1이 되겠다. 그래서 2분의 1과 4분의 1을 두 개를 같이 더해 주시면 뭐가 나와요? 4분의 3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어? A가 이길 확률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4분의 3. 그럼 반대로 B가 이길 확률은 무엇이 될까? 4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럼 돈을 몇 대 몇으로 가져가야 되겠어? 3대 3대 1 좋습니다. 이거 실화예요, 여러분들? 실화야 이거. 애들 가지는 애들 가르치는 애들 좋아하는 책을 도박도 얘기했다. 17세기에 프랑스의 어떤 귀족이 도박을 한 거야. 이렇게 도박을 했어. 도박을 했는데 경찰이 쳐들어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탄 얻고 도망갔어. 진짜 있었던 일이야. 근데 나중에 만나니까 금화를 걸고 게임을 했는데 아쉬운 거지. 이 사람은 지금 4대 3이잖아 지금. 근데 보다시피 지금 상대편이 이길 수도 있는 거잖아. 상대편이 이길 수도 있는 거니까 돈을 어떻게 나눠 가지는 게 타당할까? 그거를 가지고 토론을 하다가 정 안 되니까 헤르마라고 하는 수학자한테 편지를 보냈어.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헤르마는 수학자이기도 하지만 판사이기도 했기 때문에 법률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니까 약간 이 사람한테 도움을 받으면은 이 사람의 조언에 따라 돈을 나누면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당연히 A라는 사람을 4대 3으로 가지라고 했겠고 그 반대 사람은 경계를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하니 이렇게 서로 A는 가져가는 비율을 늘리려고 하고 B는 뺏기는 비율을 줄이려고 했겠지. 그래서 이렇게 페르마라는 사람이 이렇게 수영도를 그려가지고 확률을 계산해보니 A라는 사람이 이길 확률이 4분의 3이고 B는 4분의 1이야. 그러니까 3대 1로 가지는 게 합리적이야. 이렇게 수학적인 결론을 냈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3대 1로 가져가게 됐는데 물론 이 사람은 좀 아쉽겠지? 7개 중에 4개 가져갈 수 있는데 그래도 수학으로 계산했더니 3대 1로 가져가는 게 제일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둘이 실력이 비슷하다면. 그래서 이거를 이제 확률의 시작으로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어 역사적으로. 그래서 이 문제에 보면은 동전, 카드, 주사위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디서 많이 쓰는 거지? 도박에서 많이 쓰는 거야. 시작 자체가 이런 거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소재가 많이 나오는 거야. 근데 보면은 지금 파스칼이라는 사람한테 보냈다고 하죠? 페르마랑 파스칼이 같이 연구해서 알아냈습니다. 자, 워크북을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들? 워크북에서는 우리가 문제만이 봤기 때문에 다 할 것까지는 없고요. 다 하지도 못해. 좀 어려운 거 2개만 골라서 해볼까? 83쪽을 한번 펴주세요. 83쪽에 뒤에 있는 두 문제를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83쪽에 워크북 13번에 같이 보자. 누구까지 읽었지? 준서까지 읽었나? 준서 읽어야 돼? 네. 너가 나오는 문제다. 읽어봐라. 괜찮 준서 지승 문서 세인 5명 중에서 3명의 대표를 뽑을 때 준서 또는 세인이가 대표로 뽑히지 않을 확률을 구하시오. 어떡하냐? 이거 보면 안 된대. 자, 봐봐 여러분들. 이것도 와플을 생각하자. 전체 확률이 1이야. 전체 확률이 1인데 준서 또는 세인이가 대표로 뽑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명은 대표 자리에 들어가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둘 중 한 명도 안 된다는 거야, 그렇지? 근데 이거의 반대는 뭐겠어요? 준서와 세인이가 반드시 대표가 되는 거죠. 이게 딱 두 가지가 있겠지. 대표 자리에 얼씬도 하지 마. 둘 다 대표가 돼야 돼.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어. 요거는 구하기 조금 힘들어. 준서가 되고 세인이가 안 되는 경우랑 준서가 안 되고 세인이가 되는 경우랑 둘 다 안 되는 것까지 다 계산해야 돼. 그렇지? 근데 요거는 한 번에 구할 수가 있잖아요. 준서랑 세인이가 반드시 대표가 된다는 거니까 요거는 구하기 간단해. 1에서 이 안 되는 거를 빼버리면 되는 것만 남겠지.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그러면 우선은 확률은 여러분이 계산을 해야 되니까 한번 계산을 해보자. 전체 가지수는 뭐가 되겠어요? 그냥 여기 5명 중에서 3명의 대표를 그냥 뽑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리가 몇 개? 3개니까 5, 4, 3이 되겠네. 그치? 5명 중에 1명, 4명 중에 1명, 3명 중에 1명. 근데 대표 자리는 구별이 돼요? 안 돼요? 네. 안 되지. 3명이 구별이 안 되니까 몇으로 나눈다? 6으로 나눈다. 자, 이제 여기가 재밌어. 준서랑 세인이는 반드시 대표가 돼. 자리를 이미 먹고 있는 거지. 자, 대표 자리가 3개잖아. 준서가 여기 들어가고 세인이 여자겠죠 아마? 자리를 먹고 들어가는 거야. 구별이 되잖아. 이 그림이 직관적이어야 된다고. 딱 봐도 구별이 되잖니. 그 자리 몇 개 남은 거야? 한 개 남죠. 인간이 몇 명이에요? 지금 5명 아닙니까? 5명 중에 2명은 자리를 먹었어 이미. 3명 남잖아요. 3명 중에 1명이 이 자리를 노리면 되겠지.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가지수가 3가지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딱 3가지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 네, 세봐도 그도 그럴 것이 준서, 세인 들어가고 마지막 자리에 은찬이가 들어가거나 지승이 들어가거나 민서 들어가거나 셋 중 하나지. 그래서 요거 계산해주면요. 우선 분모를 먼저 해결해볼까? 이게 여기 10이잖아요. 약분하면 2가 되죠. 그래서 1 빼기 10분의 3 약분하면 10분의 7. 그래서 정답은 10분의 7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어요. 자, 마지막 14번이네. 14번을 하연이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A 주머니에는 검은 공이 4개랑 흰 공이 3개가 들어있고요. B 주머니에는 검은 공이 3개, 흰 공이 5개가 들어있어요. A에서 1개를 꺼내서 B에 넣은 후에 B 주머니에서 공을 꺼낸데 이제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을 구하고 싶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내가 하나 꺼냈어. 하나 꺼냈는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다시 여기다 집어넣어. 그럼 개수가 늘겠지?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어. 아무튼 전체는 9개인데 내가 흰색을 넣으면은 흰색이 4개가 되겠고 검은색을 넣으면은 검은색이 6개가 되겠지. 말을 거꾸로 했네. 흰색이 6개가 되고 검은 게 4개가 되겠지 각각. 그때 내가 이 상황에서 뽑았을 때 뭐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검은 공이 나왔으면 좋겠네.
그러면 이거는 A는 지금 뭐가 나오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B만 검은색이 나오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A에서 흰공이 나왔어요. 그거를 내가 B에다 집어넣고 뽑았어. 그랬더니만 B에서는 검은공이 나왔다고 합니다. 아, 이럴 수 있겠네, 그렇지? 두 번째는 A에서 검은공이 나왔어요. 그거를 집어넣고 B에서 뽑았더니 또 검은공이 나왔어. 지만이야, 검이야. 이 두 가지 확률을 계산한 다음에 더해주면 되겠네. 자, A는 그냥 뽑는 거잖아요. 7개 중에 흰공은 3개니까 7분의 3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뽑은 흰공을 여기다 집어넣었어. 다시 흰공이 몇 개로 풀어놔? 5개에서 6개로 풀어놔지. 여기다 집어넣었으니까. 준설이 해야 돼? 태훈이 해야 돼? 어떻게 됐지? 그럼 공이 총 9개가 되는데 나는 검은 걸 뽑아야 되는 걸 검은 거는 3개지. 9분의 3이 되겠네. 그래서 열심히 계산해 주시면 7분의 1입니다. 자, 이번에는 A에서 검은 걸 뽑을 거예요. 7개 중에 검은 게 4개죠. 7분의 4. 그리고 내가 검은 걸 뽑았잖아. 그걸 들고서 집어넣어. 그럼 검은색이 4개로 늘겠네. 그러면 전체는 9개가 맞고요. B에서 내가 검은 걸 뽑아야 되니까 검은 건 몇 개? 4개가 되지. 계산해 주시면 63분의 16이죠. 이 둘에 더해주면은 63분의 9 플러스 16이어서 63분의 25가 되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유, 교과서에 수업 배운 거 인강어 올려서 남정이지 안 올렸으면은 오늘 멘붕을 보냈어. 아무튼 이렇게 했고요. 오늘 여러분이 해줘야 될 건 뭐냐면 교재를 완성해야 돼요. 오답 붙이고 별 풀린 부분 있으면 풀기. 다 하면은 나한테 내서 검사를 받으세요. 그리고 오늘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다 끝낼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질문 있으면 바로바로 하세요. 질문 바로바로 하고 잠깐만 기다려. 좀 끄고